마음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끌리는 게 두 개 있다면 흐름이 연관된 거라 둘 다 보셔도 좋습니다.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품으로 선택을 도와드릴게요. 눈길이 가는 소품을 선택해 주세요. 1번 고르신 분들부터 볼게요. 풀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로 마음 한번 보태주시면 제가 다음 풀이도 더 깊이 정성 들여 보겠습니다. 1번 고르신 분들, 황금 쌀단지에 눈이 갔다면요. 지금 마음속 깊은 데서 내 곳간을 다시 채우고 싶다는 바람이 조용히 올라온 거예요. 그냥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먼저가 아니네요. 이번엔 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엔 들어온 돈이 잠깐이라도 내 곁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번엔 나도 마음 놓고 숨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황금 쌀단지에 닿은 거예요. 이 소품에 끌린 분들은 돈을 함부로 쓰는 분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껴야 할 때 아끼고 참아야 할 때 참고 필요한데 먼저 내어주느라 본인 몫을 자꾸 뒤로 미룬 분들 쪽이에요. 장을 볼 때도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집에 필요한 것 먼저 담고 카드값 날짜가 다가오면 괜히 마음이 조용해지고 누가 도와달라 하면 내 잔고부터 보면서도 결국 거절을 잘 못하는 그런 결이 있죠. 카드 위에 손을 올리니까 손끝이 묵직하게 눌리네요. 가볍게 흘러가는 돈이 아니에요. 이건 오래 버틴 돈이고 오래 참은 통장이고 매달 조용히 계상이 두드리면서 여기까지 온 분들 쪽이에요. 맨 앞 자리에 쌀그릇이 놓여 있어요. 그릇이 비어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죠? 월급이 들어와도 하루 이틀 지나면 벌써 카드값 빠지고 고정비 빠지고 가족한테 써야 할 돈 빠지고 남는 건 생각보다 작아요. 통장 알림은 들어왔는데 기쁜 마음보다 먼저 이번 달도 또 맞춰야겠네. 이런 생각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적 있으시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요. 옆에 보니까 다듬이돌이 같이 나와요. 이 다듬이돌은 손으로 계속 두드리고 펴고 또 두드리는 자리예요. 1번 분들 그동안 돈 문제에서 참 많이 참으셨어요. 어디 가서 티도 못 냈을 거예요. 남들은 그냥 아껴 쓰면 되지, 조금만 줄이면 되지, 이렇게 쉽게 말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줄일 만큼 줄였고 아낄 만큼 아꼈죠. 커피 한 잔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장 볼 때도 계산대 앞에서 물건 하나 다시 내려놓고 카드값 날짜 오기 전부터 마음이 먼저 긴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궁핍한 결은 아니네요. 이 결이 이어지는데 그 다음 자리에 쌀가마니가 보여요. 쌀가마니는 쌓는 힘이에요. 곳간이에요. 한 번에 확 터지는 횡재보다는 조금씩 모으고 지키고 다시 채우는 힘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번 분들 금전운은 바닥난 운이 아니에요. 오히려 돈을 모을 수 있는 체질은 있는데 지금까지 너무 많은 책임이 그 위에 얹혀 있었던 거죠. 내가 돈을 잘 못 모으는 사람이라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들어오는 돈마다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월급은 통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카드값, 보험료, 대출, 가족 비용, 생활비로 줄 서 있었죠. 그러니 내 손에 돈이 닿기도 전에 돈이 먼저 떠나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마음을 참 서럽게 만들잖아요.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닌데 왜 나는 늘 제자리 같지? 남들은 하나씩 쌓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내 곳간만 계속 비는 것 같지? 그 마음이 여기 다듬이돌하고 쌀그릇 사이에 진하게 묻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쌀그릇과 쌀가마니가 같이 있다는 건 돈복의 바탕이 아예 끊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중간에 매듭이 하나 걸려 있어요. 옆에 보니까 매듭이 단단히 묶인 채로 놓여 있네요. 이 매듭이 참 답답해요. 풀면 풀릴 것 같은데 손을 대면 더 꼬이는 느낌이에요. 이 매듭은 오래된 돈 약속, 미뤄둔 정산, 정리하지 못한 고정비 또는 사람 때문에 나가는 돈으로 읽혀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일 때문에 계속 돈이 새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예전에 시작해둔 결제나 자동이체를 아직 끊지 못한 분도 보입니다. 또는 누가 빌려간 돈, 돌려받아야 하는 돈, 말 꺼내기 불편해서 그냥 묻어둔 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돈 문제는 숫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끼면 더 말하기 어려워지거든요. 1번 분들은 특히 착한 책임감이 동의를 묶은 모양이에요. 내가 조금 손해보면 조용히 넘어가겠지. 내가 이번 달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내가 말 꺼내면 분위기 불편해지니까 그냥 내가 감당하자. 이런 식으로 넘어온 시간이 있었네요. 그런데 돈은요, 조용히 참고만 있으면 알아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신령님께서도 여기서 가만히만 있지 말고 매듭이 어디 있는지 먼저 보라 하시는 흐름이에요. 8월에는 특히 새는 돈을 보는 달이에요. 크게 벌겠다고 무리하기보다 어디서 계속 빠져나가는지 잡아야 하죠. 카드값, 구독료, 보험료, 가족에게 나가는 돈, 습관처럼 쓰는 생활비를 한번 펼쳐 보셔야 해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종이에 적어야 보여요. 통장 내역을 눈으로 봐야 진짜 매듭이 드러나거든요. 9월로 넘어가면 쌀가마니가 힘을 냅니다. 작게라도 다시 쌓는 일이 가능해져요. 큰 금액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많이 모으려고 하면 금방 지치잖아요. 1번 분들은 지금 거창한 재테크보다 내 통장에 돈이 머무는 감각을 다시 느끼는 게 먼저예요. 매주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따로 빼두는 거예요. 그 돈은 손대지 않는 돈으로 정해두세요. 작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가 다시 쌓고 있다는 감각이에요. 10월에는 매듭 쪽이 조금 풀려요. 그런데 그냥 저절로 풀린다기보다는 1번 분들이 먼저 말을 꺼내거나 정리를 해야 풀리는 흐름이에요. 받을 돈이 있으면 부드럽게 확인해 보시고 끊어야 할 지출이 있으면 그때는 미루지 마세요. 사람 눈치 보다가 동일이 또 막힐 수 있거든요. 무정하게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곳간을 지키는 선은 세워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뒤쪽을 보면 맑은 물그릇이 나와요. 이건 복잡한 돈 문제를 한 번에 뒤집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먼저 맑게 보라는 뜻이에요. 흐린 물에서는 바닥이 안 보이잖아요. 통장도 그래요. 내가 얼마를 벌고 어디로 나가고 무엇 때문에 늘 불안한지 흐리게만 알고 있으면 계속 마음이 흔들리죠. 옆에 문살이 같이 보여요. 창호문이 살짝 닫혀 있는 모습이에요. 밖에 빛은 들어오는데 안을 전부 내보이지는 않죠. 이건 1번 분들 금전운에서 경계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돈 얘기를 전부 숨기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누구에게나 내 사정 다 열어놓을 필요도 없어요. 가까운 사람이 자꾸 빌려달라거나 이번만 도와달라거나 너는 그래도 괜찮지 않냐고 말할 때 있잖아요. 그때 1번 분들은 마음이 약해져요. 내가 거절하면 너무 매정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요. 그런데 문살은 말하네요. 보여줄 만큼만 보여줘라. 드릴 사람만 드려라. 내 곳간 문은 내가 지켜야 한다. 이렇게요. 이 결이 이어지는데 재수굿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숨이 조금 트입니다. 재수굿은 금전운이 다시 살아나는 자리예요. 막힌 곳간 앞에 신령님께 정성을 드리고 새복이 들어올 수 있게 판을 다시 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재수굿이 맑은 물그릇 다음에 나온다는 게 좋아요. 먼저 정리하고, 먼저 맑히고, 그 다음 복을 맞는 순서거든요. 정리 없이 복만 바라면 돈이 들어와도 또 빠져나가요. 마지막에 성주신이 앉아 계세요. 성주신은 집의 기둥을 보시는 신령님이죠. 이건 1번 분들 금전운이 결국 집안, 생활 기반, 내 자리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밖에서 큰 돈을 확 잡는 운이라기보다 내 생활의 기둥을 다시 세우면서 돈이 안정되는 흐름이에요. 집안 물건을 정리하고 부엌이나 현관을 깨끗하게 하고 오래 방치한 서랍 속 영수증이나 문서를 비우는 일이 금전운하고 맞닿아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신명 자리에서는 이런 정리가 그냥 청소가 아니에요. 곳간 문을 여는 정성이에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내 돈이 새는 자리부터 맑아지게 해달라고 조용히 정성을 들여보세요.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집 안을 한번 쓸고 현관을 닫고 부엌을 정돈한 다음에 물을 올리면 충분해요. 그리고 또 통장 내역에서 끊을 것 세 가지를 찾아보세요. 자동 결제든 습관 지출이든 불편해서 말 못했던 돈 약속이든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10월 전까지 작은 저축 주머니 하나를 따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금액이 작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 곳간에 다시 쌀 한 줌을 넣는 마음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죠. 1번 분들이 이번 석 달 동안 정성을 들여 내 동그릇을 닦고 새는 문을 막고 집안 기둥을 바로 세우면 성주신께서도 그 마음을 알아주실 겁니다. 큰 소리 나는 복보다 조용히 쌓이는 복이 먼저 들어와요. 1번 고르신 분들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1번과 함께 이번 석 달 동안 꼭 지키고 싶은 금전 소원 한 줄 남겨보세요. 말로 꺼낸 마음은 그냥 흩어지지 않아요. 정성으로 적어둔 마음은 다시 본인에게 돌아오는 법이에요. 이번 고르신 분들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흐름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그 마음 받아서 다음 풀이도 더 깊게 정성 들여보겠습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붉은 복주머니에 눈이 갔다면요. 속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크게 욕심내는 건 아닌데 그래도 반가운 돈 소식 하나쯤은 와줬으면 좋겠다. 너무 오래 혼자 버텼으니까 이번에는 작은 복이라도 내 손에 잡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붉은 복주머니에 닿은 거예요. 이 소품은 한 방에 모든 걸 뒤집는 큰 돈이라기보다 지친 마음에 먼저 들어오는 작은 희망이에요. 잊고 있던 입금이 들어온다든지, 미뤄졌던 정산이 풀린다든지, 누가 가볍게 일 하나 맡겨보지 않겠냐고 연락한다든지, 그런 결이죠. 이번 분들은 돈이 필요하다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나도 아직 복이 끊긴 사람은 아니구나. 이 확인이 필요했던 분들이에요. 그쵸? 돈도 돈인데 자꾸 막히다 보면 마음이 먼저 작아지잖아요. 카드를 짚어보니까 처음부터 제동자가 살짝 고개를 내미네요. 이 제동자는 무거운 얼굴이 아니에요. 손에 작은 복자루를 들고 문틈 사이로 들어오려는 모습이에요. 이번 분들 금전운은 아주 크게 소리내며 들어오는 운이라기보다 작고 빠른 소식으로 먼저 시작되는 흐름이에요. 뜻밖의 부수입, 소액 입금, 작은 거래, 짧게 끝나는 일거리, 이런 쪽이 먼저 보여요. 큰 곳간이 한 번에 열리는 게 아니라 닫혀 있던 서랍 하나가 딸깍 열리는 느낌이네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화로가 같이 있어요.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재만 남은 것 같아도 안쪽에 붉은 불이 아직 살아 있거든요. 이번 분들 본인도 모르게 포기하려던 일이 있었을 수 있어요. 예전에 해보려다가 멈춘 부수입 다시 올려야지 하면서 미뤄둔 상품이나 글 연락해볼까 하다가 접어둔 사람 그런 것들이요. 겉으로는 끝난 것 같았지만 사실 그 안에 불씨가 남아 있었네요. 예전에 잠깐 했던 일이 있죠. 온라인 판매든 재능으로 받던 소소한 돈이든 누군가 부탁했던 아르바이트성 일이든 한동안 끊겼던 손님이든요. 그때는 별거 아닌 줄 알고 지나쳤는데 이번 8월부터 10월 사이에 그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불씨는 그냥 두면 살아나지 않잖아요. 살짝 바람을 넣어줘야 해요. 제동자가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화로가 뒤에서 아직 뜨겁다고 알려주는 흐름이에요. 이 결이 이어지는데 방울이 울려요. 방울은 소식이에요. 깨우는 소리예요. 가만히 있던 마음을 딱 흔들어 깨우는 신호죠. 이번 분들은 8월에 작은 알림이 올 수 있어요.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댓글 하나, 문의 하나, 소개 하나처럼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네요. 그런데 그걸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방울이 울릴 때는 신령님께서 한번 봐라,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이렇게 깨워주시는 흐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 분들이 너무 크게만 보려고 하면 작은 복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돈은 얼마 안 되네. 이 일은 너무 작네. 이 사람한테 연락해도 뭐가 되겠어? 이렇게 넘기면 방울 소리가 금방 멀어져요. 누가 간단한 일을 부탁했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마음이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운에서는 그 작은 일이 다음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큰 매출이 아니라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보자기가 놓여 있네요. 이 보자기는 감싸고 있는 물건이에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직 다 보이지 않아요. 이번 분들 안에도 아직 펼치지 않은 재능, 말하지 않은 계획, 보여주지 않은 능력이 있는 모양이에요. 돈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아직 세상에 제대로 펼치지 못한 흐름이에요. 뭔가 할 수 있는데 부끄러워서, 확신이 없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봐 감싸두고 있었던 거죠. 8월에는 제동자와 방울이 먼저 움직입니다. 작은 소식, 작은 제안, 작은 입금이 시작점이에요. 이때 입원분들이 해야 할 건 거절부터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무리한 일이나 이상한 조건은 피해야 하죠. 하지만 금액이 작다고, 내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금 준비가 안 됐다고 모든 문을 닫으면 안 돼요. 8월은 복주머니 끈이 살짝 풀리는 달이에요. 작은 돈이 들어오면서 마음도 조금 풀려요. 9월에는 화로의 불씨가 살아납니다. 예전에 멈춘 일을 다시 데워야 해요. 안 팔리던 상품 설명글을 다시 정리해서 올리거나 잠시 멈춘 계정을 다시 움직이거나 예전 손님에게 안부를 전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서비스를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막 화려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담백하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좋아요. 불씨는 너무 세게 부채질하면 꺼지기도 하잖아요. 천천히 살려야 해요. 10월에는 보자기가 조금 더 풀립니다. 내가 숨겨둔 능력이 돈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건 남이 알아서 꺼내주는 게 아니에요. 입원분들이 직접 꺼내야 해요. 가격표를 다시 정리하거나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을 글로 적어보거나 주변 사람에게 나 이런 것도 해요 하고 가볍게 말해보는 게 필요해요. 부끄러워도 해보셔야 해요. 동일은 가끔 아주 작은 자기소개에서 열리거든요.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발언문이 나와요. 이건 그냥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과 달라요. 분명히 적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원하고 어떤 방식으로 벌고 싶고 무엇을 다시 시작할 건지 말로 흐리지 말고 글로 잡으라는 뜻이에요. 발언문 옆에 신호동자가 와요. 이 조합은 참 좋아요. 내가 마음을 적고 방향을 세우면 그 다음에 신호가 온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소식이 늦지만 내가 먼저 한 줄 적고 움직이면 방울이 다시 울리는 모양이에요. 신호동자는 작은 전조를 줍니다. 누가 갑자기 생각난다든지 예전에 하던 일이 눈에 들어온다든지 어떤 글을 봤는데 내 얘기 같다든지 그런 식으로요. 이 결이 이어지는데 돼지머리가 나와요. 돼지머리는 복을 맞는 자리예요. 재물 발원, 고사, 번창의 뜻이 강하게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엄청난 과시가 아니라 작은 고사를 차리는 마음이에요. 내가 다시 벌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복을 맞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세우는 모습이에요. 이번 분들 금전운은 10월쯤 가면 작지만 기분 좋은 결실이 보입니다. 특히 내가 먼저 움직인 것에서 돈이 따라와요. 마지막에 칠성님이 앉아 계세요. 칠성님은 복록과 소원, 별의 흐름을 보시는 신령님이죠. 이번 분들한테는 참 다정한 자리예요. 어두운 밤에 별빛 하나가 길을 알려주는 느낌이에요.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조용히 길을 비춰주는 신령님 기운이네요. 이번 금전운은 불안한 마음을 한 번에 없애주는 흐름이라기보다 어둠 속에서도 저쪽으로 가면 된다 하고 별 하나를 띄워주는 흐름이에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먼저 이번 석 달 동안 만들고 싶은 부수입 목표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금액이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예전에 돈으로 이어졌던 사람이나 일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중 하나에는 가볍게 연락해 보시면 좋아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혹시 필요하신 일 있으면 말씀 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감춰둔 재능 하나를 밖으로 꺼내 보세요. 사진 하나를 올려도 되고 글 하나를 다시 써도 되고 주변 사람에게 내가 이런 것도 한다고 말해도 됩니다. 정성을 들일 때는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세요. 깨끗한 물 한 그릇, 정갈한 마음, 그리고 적어둔 발언 한 줄이면 충분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죠.
입원분들이 작은 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성껏 받아내면 칠성님께서도 그 별빛을 조금 더 환하게 비춰주실 겁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이 흐름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이번과 함께 이번 석 달 동안 받고 싶은 작은 돈 소식 하나를 적어보세요. 말로 꺼낸 복은 길을 찾고 정성으로 적은 마음은 다시 본인에게 돌아오는 법이에요. 3번 고르신 분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로 마음 한번 보내주시면 이 풀이가 더 많은 분들께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3번 고르신 분들, 백옥 소금 그릇에 눈이 갔다면요. 지금 금전운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더 보태는 게 아니라 말키는 일이에요. 내가 뭘 더 벌어야 하나, 어디서 더 만들어야 하나 그 생각도 물론 있었겠지만요. 그보다 더 깊은 데서는 이 찜찜한 지출 좀 씻겨 나갔으면 좋겠다. 어디서 새는지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백옥 소금 그릇은 돈을 부르는 소품이기도 하지만 먼저 씻어내는 소품이에요. 카드값을 보고 나면 괜히 속이 답답하고 통장 내역을 보면 내가 뭘 이렇게 썼지 싶은 날이 있잖아요. 누군가와 얽힌 돈 때문에 기분이 개운하지 않은 적도 있으셨을 거예요. 이 소품에 끌린 분들은 돈이 없어서만 힘든 게 아니에요. 돈 주변에 묻은 찜찜함, 미뤄둔 정리, 말하지 못한 불편함 때문에 더 지친 분들이에요. 카드를 펼쳐놓자마자 소금이 먼저 보여요. 소금은 정화예요. 깨끗하게 만드는 힘이죠. 3번 분들 금전운은 더 잡기 전에 먼저 털어내야 하는 흐름이에요. 지금은 돈을 크게 굴리기보다 빠져나가는 곳을 줄이고 불필요한 것을 끊어내야 해요. 소금이 맨 앞에 있으면 신령님께서도 말키고 시작하라 하시는 거예요. 돈도 흐린 곳에는 오래 머물지 못하거든요. 옆에 보니까 홍수마귀가 같이 나와요. 이건 큰 물이 한번 밀려오기 전에 둑을 세우는 모습이에요. 3번 분들 이미 한번 크게 나간 돈이 있었거나 앞으로 나갈 뻔한 돈을 막아야 하는 시점일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수리비, 병원비, 가족 관련 지출, 연체될까봐 급히 막은 비용, 생각보다 커진 카드값 같은 것들이요. 이게 그냥 지나간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돈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였던 거예요. 그 다음 자리에 거울이 보여요. 거울은 숨기지 않아요. 그대로 보여주죠. 3번 분들 8월에는 내 돈의 민낯을 봐야 해요. 무서워도 봐야 합니다. 얼마가 남았는지,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피하고 있었는지요. 카드 명세서를 열기 싫어서 미루고 자동 결제를 그냥 두고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생각만 하다가 넘어간 일이 있었다면 이제는 거울 앞에 세워야 해요. 이런 적 있으시죠? 통장 앱을 열려고 하다가 괜히 미루는 날이요. 알림은 떴는데 확인하기 싫은 날이요. 돈은 숫자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먼저 아프잖아요. 그런데 거울은 혼내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3번 분들한테 보여주려고 나온 거예요. 네가 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네가 너무 오래 안 보고 버틴 자리부터 풀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옆에 뒷전이 있어요. 이게 숨은 원인이에요. 뒷전은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남은 문제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남은 찌꺼기 미뤄둔 마무리예요. 3번 분들 금전운에는 이 뒷전이 꽤 크게 보여요. 해지하지 않은 서비스, 잊고 있던 회비, 정리 안 된 대출 조건, 누군가와의 애매한 돈 약속, 집안 어딘가에 쌓인 고지서 같은 것들이요. 크게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운 거예요. 작게 새는 돈이 오래되면 큰 구멍이 되거든요. 8월은 소금과 거울의 달이에요. 깨끗하게 보고 씻는 달이죠. 이때는 절대로 막연히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넘기면 안 돼요. 정기 결제 목록을 하나씩 확인하고 안 쓰는 앱이나 서비스는 끊고 카드 할부가 몇 달 남았는지 적어 보셔야 해요. 이런 현실 정리가 곧 금전운 정화예요. 무당 말투로 말하면 통장을 닦는 것도 정성이에요. 동일에 묻은 먼지를 터는 거죠. 9월에는 홍수마귀가 힘을 냅니다. 미리 막으면 큰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 고장나기 전에 점검하는 것, 연체되기 전에 연락하는 것, 말 커지기 전에 조율하는 것, 충동 구매 전에 하루를 미루는 것, 이런 작은 마금이 큰 돈을 지켜요.
3번 분들은 9월에 특히 급한 마음으로 결제하면 후회가 남을 수 있으니 하루만 더 생각해 보세요. 하루만 지나도 마음이 달라지는 지출이 많거든요. 10월에는 뒷전에 정리가 들어옵니다. 그동안 미뤘던 돈 문제를 하나씩 마무리하는 흐름이에요. 완전히 속이 시원해질 정도는 아니어도 최소한 마음에 걸리던 것 하나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오래 밀린 정산을 끝내거나 누군가와 돈 얘기를 정리하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처분해서 작은 돈으로 바꾸거나 방치한 서류를 처리하는 모습이에요. 큰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누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제 뒤쪽을 볼게요. 신칼이 나와요. 신칼은 망설이지 않고 끊는 자리예요. 3번 분들, 여기서부터는 부드럽기만 하면 안 돼요. 내 돈을 세게 만드는 습관, 사람, 지출, 미련을 하나는 끊어야 해요. 전부 끊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딱 하나라도 분명히 끊으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매번 후회하는 소비 하나, 계속 마음 불편한 돈 부탁 하나, 별로 쓰지도 않는데 나가는 고정비 하나요. 그 옆에 꽹과리와 장구가 같이 나와요. 이건 판이 열리는 소리예요. 처음에는 시끄럽고 정신없을 수 있어요. 정리하려고 마음먹으면 오히려 돈 문제가 더 크게 보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쓰고 있었나? 이것도 있었네. 저것도 있었네. 그 순간엔 머리가 복잡하지만 사실 그게 판이 열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소리내며 드러나는 거죠. 이 결이 이어지는데 보시함이 나와요. 참 묘하죠. 끊고 정리하라 해놓고 마지막 쪽에 보시함이 있어요. 이건 무조건 아끼고 움켜쥐라는 뜻이 아니에요. 쓸 때와 안 쓸 때를 구분하라는 뜻이에요. 3번 분들은 이상하게 안 써도 될 곳에는 세고 정작 내 마음을 밝히는 좋은 베풀매는 인색해질 때가 있었을 수 있어요. 보시함은 작은 공덕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좋은 마음을 내는 것, 그게 다시 복덕으로 돌아오는 자리예요. 큰 돈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거나 어려운 곳에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보태거나 집안 어른께 필요한 것을 챙기는 정도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억지로 떠밀려 나가는 돈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선택해서 내는 돈이에요. 돈은 같은 돈이어도 마음이 다르면 결이 달라요. 억울하게 나간 돈은 마음에 흠집을 남기지만 정성으로 나간 돈은 복기를 남기거든요. 마지막에 사천왕이 서 계세요. 이건 강한 수호예요. 3번 분들 금전운은 스스로 경계만 세우면 보호가 들어오는 흐름이에요. 사천왕은 아무나 들이지 않습니다. 내 동으릇 가까이 오는 사람, 내 통장에 손대려는 말, 나를 흔드는 제안,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기운이에요. 다만 사천왕이 대신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3번 분들이 먼저 문을 세워야 해요. 나는 여기까지 가능하다. 이 돈은 못 쓴다. 이 부탁은 어렵다. 이 선을 말해야 보호가 강해져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8월에는 소금 한 꼬집을 손에 올리고 마음속으로 내 동일의 찜찜함이 맑아지길 바라는 정성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또 통장과 카드 명세서에서 끊을 것 하나를 바로 끊어보세요. 미루지 말고 하나만요. 마지막으로 10월 전까지 내가 원해서 쓰는 돈과 떠밀려 쓰는 돈을 나누어 적어 보시면 좋겠어요. 이 구분이 3번 분들한테 큰 정화가 됩니다. 3번 분들, 이번 석 달은 더 많이 벌어야 산다는 압박보다 더 맑게 지켜야 살아나는 운이에요. 소금으로 씻고 거울로 보고 신칼로 끊고 사천왕으로 지키는 흐름이네요. 처음엔 조금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돈이 들어오기 전에 마음의 방부터 맑아지는 거예요. 3번 고르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한번 남겨주시고요. 댓글에 3번과 함께 이번 석 달 동안 끊어내고 싶은 지출 하나를 적어보세요. 적어두는 순간부터 신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번 고르신 분들 보겠습니다. 마지막 자리까지 함께 와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면 다음 금전운 풀이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4번 고르신 분들 청룡 여의주의 마음이 같다면요. 작은 절약보다 큰 흐름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동전 하나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번분들 속에는 물길 자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더 커요. 계약, 일의 방향, 사업 제한, 이직성 수입, 큰 지출 결정, 투자성 선택처럼 돈의 판을 움직이는 문제가 마음 안에 있을 수 있죠. 청룡 여의주는 그냥 돈이 많아지고 싶다는 소품이 아니에요. 답답한 물길을 뚫고 싶은 신호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조심만 하고 살아야 하나? 이제는 한 번 크게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나? 그런 마음이 청룡 여의주에 닿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품은 동시에 말합니다. 크게 움직이되 흐린 물에는 들어가지 말라고요. 카드를 보니까 맨 앞에 윤광님이 앉아 계세요. 이건 금전운에서 아주 큰 물길이에요. 용왕님은 작은 잔돈보다 큰 자금의 흐름, 기회, 유동성, 재물의 물살을 보십니다. 사번분들 금전운은 가만히 고인 물이 아니에요. 움직입니다. 8월부터 10월 사이에 돈과 관련된 중요한 흐름이 한번 출렁일 수 있어요. 좋은 제안일 수도 있고, 큰 결정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막혀 있던 금전길이 다른 방향으로 꺾이는 일일 수도 있네요. 옆에 비단이 같이 나와요. 비단은 귀한 기회예요. 아무 데나 놓이는 물건이 아니죠. 곱고 빛나고 값이 있는 물건이에요. 사번분들 주변에 이미 괜찮은 제안이나 가능성이 가까이 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같이 해보자고 했던 일, 오래 고민한 계약, 조건이 나쁘지 않은 수입 제한, 격이 높아지는 자리 같은 것들이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안쪽 결은 꽤 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자리에 도장이 나와요. 도장은 확정이에요. 서명이고 승인이고 결정이에요. 사번분들은 이번 석 달 동안 돈과 관련해서 도장을 찍듯 확정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문서, 계약, 거래, 합의, 수입 구조 변경, 큰 구매나 큰 정리 같은 것들이요. 이게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단계가 아니라 현실에서 찍고 넘어가는 자리로 보입니다. 지금 고민 중인 계약서가 있거나 누군가와 수익을 나누는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거나 앞으로 돈을 어디에 넣고 어디서 빼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사번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급하게 도장 찍지 않는 거예요. 윤광님 물길이 크다고 해서 바로 뛰어들면 안 돼요. 큰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준비 없이 들어가면 휩쓸리기도 하거든요. 이 결이 이어지는데 장막이 보여요. 장막은 아직 전부 드러나지 않은 조건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말은 좋아요. 비단처럼 고와 보이고 윤광님 물길처럼 크게 보여요. 그런데 장막이 있으면 안쪽을 더 봐야 해요. 사번분들 금전운에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네요. 좋아 보이는 제안일수록 뒤에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말로 들은 것보다 문서가 중요하고 분위기보다 숫자가 중요하고 친분보다 조건이 중요합니다. 8월에는 큰 흐름이 먼저 옵니다. 마음이 움직여요. 이거 해볼까? 이 방향으로 가볼까?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볼까? 그런 생각이 강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8월은 바로 뛰는 달이라기보다 물길을 보는 달이에요. 제안이 들어오면 조건을 적어보고 비용이 드는 일이라면 빠져나갈 돈까지 계산해보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이라면 책임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9월에는 도장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정해야 할 일이 생겨요. 미룰 수만은 없는 흐름이에요. 다만 이때 사번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건 장막이에요. 잘 모르는 부분은 물어보셔야 해요. 모호한 말은 문서로 남기고 대충 괜찮겠지 싶은 건 다시 확인하세요. 수익 배분, 계약 기간, 환불 조건, 책임 범위, 추가 비용 같은 것들이요. 돈은 정으로만 움직이면 나중에 서운함이 남아요. 처음에 분명히 해야 오래 갑니다. 10월에는 물길이 방향을 잡습니다. 8월에 들어온 흐름, 9월에 확인한 조건이 10월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사번분들은 이때 겁만 내고 물러서기보다 준비된 선택을 하는 게 좋아요. 장막 뒤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엔 결단도 필요하거든요. 무조건 피하는 게 지혜는 아니에요.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지혜죠. 이제 뒤쪽을 볼게요. 오방기가 나와요. 오방기는 방향을 잡는 자리예요. 동서남북과 중심을 다시 보는 기운이에요.
4번 분들한테 이 카드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돈이 되는 길이라도 내 중심이 흔들리면 오래 못 간다. 그러니 방향부터 잡아라. 돈을 더 벌기 위해 건강과 시간을 모두 잃어야 한다면 그건 좋은 물길이 아닐 수 있어요. 반대로 처음엔 작아 보여도 내 중심과 맞는 일이라면 오래 커질 수 있죠. 오방기 옆에 비단함이 나와요. 비단함은 귀한 제안이 닫힌 상자처럼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다 보이지 않지만 안에는 값진 것이 들어 있을 수 있어요. 4번 분들한테는 숨겨진 기회, 비공개 제안, 조용히 들어오는 중요한 말이 있을 수 있네요. 공개적으로 크게 떠드는 기회가 아니라 누군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거나 조용히 조건을 제시하거나 아직 말하지 말아달라는 식의 제안일 수 있어요. 그런데 비단함은 함부로 열면 안 돼요. 정성 있게 열어야 해요. 성급히 남에게 떠벌리거나 확인도 안 하고 좋아하거나 욕심 때문에 서두르면 하만의 귀한 결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4번 분들은 이번 석 달 동안 들어오는 제안을 조용히 살펴보는 게 좋아요. 말을 아끼고 숫자를 보고 조건을 쓰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 판단하세요. 큰돈의 문턱에서는 흥분보다 차분함이 복이에요. 이 결이 이어지는데 미륵불이 보여요. 미륵불은 미래와 전환의 자리예요. 오래 기다린 끝에 새 흐름이 열리는 모습이죠. 4번 분들, 지금까지 금전운이 답답했다면 이 석 달은 앞으로의 방향을 바꾸는 예고처럼 보입니다.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된다기보다 앞으로 몇 달을 좌우할 선택의 씨앗이 심어지는 거예요. 미륵불은 급한 복보다 큰 전환을 봅니다. 그러니 지금 작은 결정처럼 보여도 나중엔 꽤 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장군신이 서 계세요. 이건 결단이에요. 물길만 보고 서 있지 말고 때가 되면 칼같이 움직이라는 뜻이에요. 4번 분들은 너무 오래 고민하면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다만 앞에서 말했듯이 확인 없는 돌진은 안 돼요. 오방기로 방향을 잡고 장막 뒤를 확인하고 비단함을 조심히 열어본 뒤에는 장군신처럼 결단을 내려야 해요. 이 흐름은 우유부단하면 힘이 약해지고 준비된 결단에는 힘이 붙습니다. 4번 분들한테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8월에는 들어오는 제안과 고민 중인 돈 문제를 종이에 모두 적어보세요. 머릿속으로만 두면 물길이 흐려져요. 그리고 또 9월에는 계약이나 큰 지출이 있다면 조건을 반드시 글로 확인하세요. 말로만 들은 약속은 다시 물어보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10월 전에는 내가 진짜 원하는 돈의 방향을 정해보세요. 더 많이 버는 것인지,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인지, 사업을 키우는 것인지, 빚을 줄이는 것인지요. 방향이 분명해야 용왕님 물길도 내 편이 됩니다. 정성을 들이고 싶다면 깨끗한 물을 떠놓고 용왕님께 마음을 올려보세요. 큰 돈을 탐내기보다 흐린 욕심은 씻기고 바른 재물길만 열리게 해달라고 정성을 들이면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앞둔 날에는 서두르지 말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숨을 고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죠. 정성 들인 마음은 헛되지 않아요. 신령님께서도 준비된 사람의 손에 더 단단한 결정을 쥐어주실 겁니다. 4번 분들 금전운은 작게 아껴서만 버티는 운이 아니에요. 물길이 바뀌는 운이에요. 하지만 큰 물길일수록 방향이 중요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보다 맞는 것을 고르세요. 급한 것보다 오래 갈 것을 보세요. 남이 좋다는 것보다 내 중심에 맞는 것을 택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8월의 출렁임이 9월의 확인을 지나 10월에는 새로운 길의 첫 문턱으로 이어집니다. 4번 고르신 분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한번 남겨주시고요. 댓글에 4번과 함께 이번 석 달 동안 꼭 잡고 싶은 금전 기회 하나를 적어보세요. 오늘 8월, 9월, 10월 금전운은 여기까지입니다. 1번은 곳간을 다시 채우는 흐름, 2번은 작은 복소식이 살아나는 흐름, 3번은 새는 돈을 맑히고 지키는 흐름, 4번은 큰 물길 앞에서 방향을 잡는 흐름으로 나왔어요.
어느 번호를 고르셨든 돈 때문에 마음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돈은 사람 마음을 작게 만들기도 하지만 다시 세우는 정성이 들어가면 조금씩 길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은 맞춤 부적이나 비방도 고정 댓글 카톡으로 천천히 문의 주시면 됩니다. 성불하실 마음으로 너무 혼자 견디지 마시고 8월, 9월, 10월에는 새는 곳 맞고 들어오는 복은 정성껏 받아보세요.